안녕하세요. 채피디의 중고공장의 채피디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한번 뒤돌아봤더니 3개월 전에 올리고, 사실 그 전에 올렸던 것들도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렸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올려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 스스로도 생활 리듬이 많이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TS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TSC 시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삼성 사내에서는 원래는 8월부터 사내에서 시험이 시작이 됐다가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면서 9월부터는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다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계속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면 올해 일정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보면 가장 빠른 게 오늘이 9월 15일, 요번 주죠. 요번 주 9월 19일에 시험이 있고요. 9월에는 2번 있었네요. 그리고 10월에 1번, 그리고 11월에 2번 있네요. 12월에도 2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험은 6개의 시험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도 시험이 많이 이루어지지가 못해서 주재원을 간다든가 승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좀 급하게 느껴질 텐데요. 예전 영상에서 1파트에서 7파트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다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소개를 드리면,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TSC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약자입니다. TSC. 그래서 TSC가 된 거고요. 결국은 중고 말하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 TSC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런 다음에 HSKK라고 중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죠. 그리고 CJ그룹에서 보는 BCT 스피킹이라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중고 말하기 시험은 총 3개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대중적인 게 TSC 시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TSC 점수 배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소개를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방금 했던 데가 소개네요. 그래서 총 10급으로 이루어졌고요. 10급이 가장 높은 점수가 되겠고, 가장 낮은 점수는 빵급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분들, 삼성에 있는 분들은 사내 기준과 사회 기준의 급수가 좀 헷갈려서요. 사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회 기준이라고 하면 상급, 삼성에서 보면 그거는 사내 4급이 되는 거고, 사회에서 4급은 삼성 기준으로 말하면 상급이 되는 거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사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상급이나 4급을 원하고 있죠. 특히 4급 같은 경우는 주재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4급을 받아야지 발령을 받아서 중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상급과 4급의 차이는 좀 차이가 있죠. 특히나 자연스러운 어감이라든가
어떤 발화량이라든가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상급과 4급의 차이, 그리고 4급과 6급의 차이가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시험 유형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면서 발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대1로 수업을 하는 방법일 테고, 1대1을 한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정을 해주느냐, 방법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각 단어별로 성조 이게 틀렸고 발음 이게 틀렸다라고 지적을 한다면 전체적인 문장을 볼 때 정확하지 않은 어감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평가자들에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급을 주겠죠. 그렇지만 발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급이 나올 수가 없겠고 계속 2급이 나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답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발음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문장의 어감을 얼만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이제 시간적으로 주어진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줘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아마 예전 영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을 텐데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3급과 4급 그리고 뭐 그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발음 연습,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그 뒤에 어떤 패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답변을 외우기만 한다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시험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테고요. 그 유형이 분석되면 각 파트별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면 될지, 뭐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네 문제가 나오고, 이 파트는 그림을 보고 답하기, 그림이 제시되고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파트를 단어시험이라고 보는 거죠. 질문이 결국은 답이다. 뭐 예를 들면 그는 공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단답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공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고 어디가 질문 포인트인지 거기에다가 그 단어를 넣어주면 된다는 게 이 파트의 핵심이고요. 3파트는 대화문이에요. A가 어떤 질문을 하면 B로서 답을 하는 형식이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스토리텔링이 좀 돼야죠.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답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들려야겠죠. 들린 다음에 내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들은 당연히 이 파트를 포함해서 3파트까지 준비를 한다면 핵심적인 단어를 듣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라든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유형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4파트는 일상 화제에 대한 설명하기예요. 나의 의견을 말하는 부분이라서 역시 주제를 분류를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유추하고 기본적으로 준비할 문장들을 준비가 돼야겠죠. 5파트 같은 경우는 역시 의견 제시인데 약간은 어려운,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6파트는 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 제시돼서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라. 그래서 이 부분들도 분류가 가능해요.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어서 그 분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7파트는 그림이 제시되죠. 4개의 그림이 제시되고 그에 맞게 스토리텔링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보고 평가자들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라고 하면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준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어감, 발음, 그리고 연기력,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다면 상급이나 4급 크게 문제될 게 없고, 특히 상급에서 4급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 발음도 중요하겠지만 발화량, 얼만큼 발화량을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2020년에 시험 일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뭐 그와 더불어서 1파트에서 7파트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일단 오래간만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이제 꾸준하게 더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채PD가 되겠습니다. 이상 채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